네, 자 그러면 같이 우리 공채 소방 먼저 한번 볼 텐데요. 전년도 대비 약 71%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우리 다들 알고 있죠. 그래서 한 812명 정도가 감소된 것을 앞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전년 대비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하고 놓치는 부분 계속 찾아내셔서 정리하시는 마지막 기간, 마지막 시간 충분히 정확한 공부를 하시면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채 분야에서 선발 인원이 감소한 만큼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한 과목에서 지금 내가 맞는 것보다 혹은 80점 이상은 꼭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그거에 맞춘 모의고사 점수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은 무섭지만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실강에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 조정 점수로만 발표가 돼서 나왔으니까 원점수로 들어가니 이제 전체적으로 소방 학개론과 법규를 포함을 해서 제가 몇 점 정도를 받아야 좀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강원도랑 이제 경기 점수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조정 들어간 점수예요. 우선 이거는요. 강원도 필기컷이 368.95점. 이었고요. 경기도가 369.9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370점이라고 대략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제 조정 안 들어가잖아요. 그쵸? 한 3, 40 정도 여러분들 업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점수 같은 경우. 그러면 370점이니까 한 3, 40 정도 점수를 합치게 되면 400점? 400점. 전후하면은 내가 필기에는 합격할 수 있는 컷이 되는 거고 좀 더 안정권 1배수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고 싶다고 하게 되면 좀 410점에서 420점 정도 점수를 받게 되면 그래도 좀 더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기로를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고 90점에 가까운 점수일수록 좀 더 안정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점이 400점이 안 되면 그러니까요. 요새 너무 그렇다는 많은 얘기죠. 분들이 그러니까 가산점 포함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가산점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산점 빼고 계산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원점수를 받고 가산점 업 시키면은 좀 더 점수가 올라가니까 더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굳이 지금부터 막 나 한 4점 있으니까 20점 까고 한 390점 맞을까? 막 요렇게 생각하기보단 400점 이상을 목표로 삼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첫 번째 공채 소방 남자분들 내용입니다. 네.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그게 올해 선발 인원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 그래프는 작년에 선발했던 인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별로 쭉 줄을 세웠을 때 빨간 색깔 그래프가 더 높다라고 하면 작년 대비 더 많이 뽑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혹은 파란색 그래프가 더 높다라고 하면 올해는 더 적게 뽑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저기 서울에서 세종까지 보이세요, 여러분? 자, 우리 세종 전을 광역시로 볼 거고 경기부터 도지역 정도로 볼 거예요. 그러면 크게 그래프가 딱 두 개로 나뉘죠. 도지역, 경기부터 창원까지가 도지역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훨씬 월등히 위로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 그리고 뭐 광역시 요런 데에서는 조금 소폭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증가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서울도 상당히 많은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지역 중심으로 선발 인원이 많이 감소했고 광역시에서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각각 해당 지역에 맞춰서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어떡하지? 나 근처로 옮겨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경기를 희망했던 분들은 너무 많이 줄었다. 반면에 서울은 늘었네? 나 서울을 한번 좀 응시해볼까? 혹은 경북은 또 너무 많이 줄었고 대구는 늘었으니까 대구로 가볼까? 라고 이렇게 다른 광역시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메가 소방 전국 모의고사 매달 치러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응시자 분들이 각각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지역들도 같이 내는데 이제 대부분 1순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를 거주지죠. 좀 그쵸. 우선적으로 하고 이제 2순위 2지망을 가서 보게 되면 서울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음을 저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 내용들을 통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살짝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전년도에 또 낮은 경쟁률이 있었고 그렇죠. 합격선도 조금 낮았기 때문에 서울이 많이 늘었네? 우리 지역은 좀 줄었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나 서울시에 조금 지원을 해볼까라고 해서 서울시의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증가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인원수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경쟁률과 합격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 아주 살짝은 그냥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도 있다. 근데 작년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으로는 작년 점수보다는 절대 낮아지진 않을 것 같다. 더 높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작년 점수를 막 생각을 하시고 서울 막 해볼만해? 야구 생각하기보다는 작년 점수는 좀 배제를 하고 차라리 재작년 거 점수를 좀 보시고 저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을 좋을 합니다.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쨌든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전체 인원이 일단은 70% 많이 정도로 줄었으니까요. 확 네.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조금 자료를 통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여자분들 간단하게 한번 네. 볼게요. 왜냐면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인원수가 그렇게 크게 막 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라서 좀 네. 오히려 줄으면 줄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말 여성분들은 한 자릿수를 뽑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심지어 그래서- 뽑지 않는 지역도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도 지역 중심으로 좀 많이 인원수가 감소가 됐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원래 높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경쟁률과 합격선이 계속 다 높아질 거다라고 좀 예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런 경쟁률이나 막 점수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끝까지 계속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